이게 내가 그렸던 그림이구나 하는 걸 알고 어쨌든 죽음을 당한. 너무 슬프다 생각해보니까 너무 슬픈 것 같아. 사실 너무 슬픈 삶을 산것 같아 갑자기. 그 도리언 너무 맞아. 잔인한 것 같아요 근데. 맞아. 또라이 같아 진짜 도리언. 그래서 마지막에 이게 나름 도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도리언이 뭔가 꿈이었다. 꿈이다. 파리 연인. 조용히. 네, 본편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네,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이 이번 주제에 이제 간택을 당하여 네. 네 이거에 말할 텐데 우리가 얘기하기 전에 책이 두 가지 종류예요. 지금 종류가 너무 다르잖아요. 네, 지금 그래서 이제 주은아버님이 좀 다치에 당황하셨는데. 당황하셨죠? 네. 이거 혹시 저만 뭐 빼놓고 어떻게 맞히셨어요? 아니야, 나는 물어봤잖아. 그래서 근데 예상외로 내용이 이렇게 다를 줄 몰랐어요. 저는 그러니까 저는 애초에 이 도리안 그레이의 초상을 해야지라고 마음을 먹고 이제 이게 워낙 그 여러 형태의 책 그 출판사에서 나왔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출판사 거를 고를까? 왜냐면 이게 제가 사실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그 표현에 되게 미묘함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번역 차이가 되게 클 거라고 생각해서 좀 직접적으로 이 표현들이 나오는 책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판본을 보는 게 좋을까 하면서 찾다 보니까 이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 1890이라는 이름이 풀네임이거든요. 미음사 손살무고에서 나온 이 책은. 그래서 이게 그 얘기를 잠깐만 시작하기 전에 해보자면 애초에 오스카 와일드가 1890년도에 이 소설을 발표했어요. 근데 발표했을 때 이 소설을 실어주는 곳에서 이 안에 그 동성애에 대한 표현들이 직접적으로 나타난 것들이 많으니까 뭐 그것을 비롯하여 이제 조금 이게 좀 매설적이라고 느껴지는 표현들이나 그 시대상에 맞지 않는 표현들을 가리를 해서 새롭게 낸 버전들이 우리가 지금 현재 읽고 있는 다수의 책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1891년 이후에 나온 책들인 거죠. 그런데 유일하게 여기에서 그 이전에 각색되기 전 버전의 어떻게 보면 오리지널에 가까운 그 표현들을 가져온 게 이 1890이어서 그래서 저는 이 책으로 읽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사실 마음속으로 모두가 이게 아닌 다른 걸 읽고 왔으면 좋겠다. 오히려. 그래서 지금 다행이다. 읽고 오신 그 내용들과 내가 읽은 내용이 어떻게 다른지를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굳이 다행이다, 뭐 어느 다행이다. 출판사 얘기 안 하고 그냥 있었는데, 아니다. 네. 그래서 이걸 딱 마침 고르셨길래 잘 고르셨어요 했던 이유가 사실 이걸로 보는 게 진짜를 보는 거긴 제가 말하고 싶었던 진짜를 보는 거긴 하니까 네,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지금. 네. 다행입니다. 저는 약간 어쨌든 번역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 번역의 차이가 어떻게 보면 뉘앙스의 차이로 잘못 그렇죠. 이해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내가 잘못 읽었나? 이제 내가 너무 다르게 생각하고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걱정했는데 근데 또 저는 이게 별로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았던 이유는 그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을 선택하신 그 이유가 사실은 이 안에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러니까 이 작품 자체인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하신 이게 이제 초판이 나왔다가 두 번의 이제 그런 사회적인 어떤 그것 때문에 계고를 거쳐서 나온 걸 최종본으로 우리가 읽고 있었는데 이게 완전히 그냥 그 초본의 번역본이다. 그래서 그거를 비교해보면서 읽을 수 있는 작품이라는 것 자체만으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그렇죠. 다른 거 읽고 있어도 내용상에 크게 달라지는 건 아니니까 저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말이 나온 김에 그 내용을 조금 더 이어서 가자면 어쨌든 이 책이 처음 발표가 됐을 때 이제 오스카 와일드 자체가 그 시대에 이미 그 시대를 풍미했던 작가였고 그 뭐라고 하죠? 그 사교계에서도 워낙 유명한 사람이었고 그랬었는데 이제 이 책도 발표가 되고 뭐 살아오는 과정에서 이제 애인이 있었단 말이죠. 애인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시절엔 이제 동성애가 법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었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애인이었던 사람의 가족들로부터 이제 어떤 명예훼손과 같은 그런 고발도 당하고 그리고 어쨌든 법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감옥도 간단 말이죠. 근데 그 과정에서 법정 싸움을 하는 그런 과정 안에서 실제로 이 책이 그 증거물처럼 사용도 됐대요. 너 동성애 했잖아 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어떤 증거물이기도 했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이 책은 이 사람의 삶과도 되게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아까 우리가 이 주제로 얘기하고 싶었던 작가와 이 작품을 분리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주제 안에서 생각해 보면 그 시절에 이 사람은 범법자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범법자가 자기가 범법 행위를 일으킨 그 주제와 관련되어서 쓰여진 책,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킬 이유가 충분한 문제작이라고 하는 책으로 평가를 받았던 거고 작가 자체도 그렇게 평가를 받았던 거고 이게 지금 작가와 작품을 동일시해서 바라보는 그쵸, 그쵸. 분리할 수 그쵸. 없다고 바라보는 시각이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시각이 계속 이어져 온다면 이 책은 지금 우리 손에 들려있지 않을 거고 고전의 하나로 읽히지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시대가 바뀌고 어떤 사회적인 기준 내지는 시선들이 바뀌면서 이 작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성향 내지는 어떤 특성에 대한 부분들이 더 이상 이게 문제시되는 내용이 아닌 것으로 다시 한번 재평가가 되는 시점에 왔다면 그제서야 이 작품이 다시 부흥하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너무 분리하지 않고 한 통째로 바라보는 시선은 사실은 우리 주변에 되게 중요한 작품들이 도처에 깔려 있는데 그 작품들을 이렇게 발견하지 못하는 어떤 한계를 만들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었고 그래서 사실 저는 초반에 이 책을 가져올까 아니면 버지니아 울프 책을 가져올까를 고민했었어요. 그러니까 과거 시대에 여성 작가들이 쓴 책들은 여성이 썼다는 이유만으로 작품에 대한 평가 자체가 안 됐던 시절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작가와 작품을 동일시하는 어떤 문제일 텐데 지금 다시 그 책들이 읽히는 걸 보면은 그건 시대의 시선이 오류가 있었던 거지 그 사람에게 오류가 있었던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게 이제 훗날 판명이 된다면 그 작품의 가치는 충분히 다시 평가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얘기하고 싶긴 했습니다. 이 얘기가 절대 1분 안에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지금 조별할 몇 때는 그래가지고 그래, 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못했어요. 네, 맞아요. 그쵸, 그쵸. 2분 요청했으면 제가 괜찮은데. 그냥 무시하고. 조용히 해봐요. 맞아. 그 어떠셨어요, 책은? 저는 처음에, 어쨌든 저는 분리의 입장이잖아요. 그쵸. 근데도 그 두 편, 그 타르랑 이걸 둘 다 봤었을 때, 저 역시도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 한켠에는 난 분리할 수 없어. 가 있는데, 보면서 분리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아니야. 근데 분리할 수 없어. 그러니까 정말 끝과 끝으로 생각했을 때는 분리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만약에 작가가 뭐 성차별을 했다든지 인종차별을 한다든지 막 그런 지지자예요. 근데 그런 책, 뭐 다른 책을 썼어요. 그랬을 때 이거를 내가 과연 배제하고 볼 수 있을까? 했을 때 저는 완전히 배제하고 볼 수 없겠는 거예요. 이렇게 극악으로 예시를 들었을 때는. 근데 또 이 정도, 뭐 타르 정도, 뭐 아니면 이 정도 봤었을 때, 뭐 이 정도.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 이런 느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치. 약간, 왜냐면 그런 작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쵸. 맞아요. 맞아. 그 경계가 되게 애매한 거야. 맞아. 그러니까. 그래서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맞아, 이거 어디다 스탠스를 맞추고 가야 될까. 맞아. 그것 때문에 제가 생각한 제 기준이 그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그 작품을 다뤘으면 이건 너. 근데 동일하지 않아도 만약에 극악에 뭔가 해요. 뭐 범죄자예요. 사실 이 사람이 막 범죄를 저질렀어요. 근데 그 범죄는 뭐 폭력에 의한 범죄인데 이 사람이 다룬 작품이 우수하게 평가받는 이유는 폭력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있지 않아요. 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건 이 작품으로서 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걸 폄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저는 좀 이게 좀 물려간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작품이 뭐 보통 이제 어떤 작품이 뭔가 예술로서 이렇게 고평가를 받는 이유는 예술사에 어떤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거나 그쵸. 혹은 새로운 혁명을 불러왔다거나 뭐 이런 이유에서 보통은 고평가를 받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 사람의 작품을 보고 그 후대에 이어서 발표된 수많은 작가의 작품들이 이 사람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기보단 이 작품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이 작품 자체의 우수성을 내가 폄하해버리고 이게 틀렸다고 말하는 순간 사실 여기로부터 영향을 받은 그 모든 작품들도
또 한 번의 어떤 재고가 필요해지고 어떻게 보면 그들을 무시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이게 억지로라도 이게 약간 성향 차이일 수도 있는데 뭔가 폄하하고 그런다기보다는 분리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작품을 애정의 문제? 네. 그러니까 이 작품을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볼 수 있냐? 그러니까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저는 그 마음으로 돌아가셨다고 생각해요. 죽이는 거야, 네. 마음속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실존하지 저는 않아?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어 음악을 들어요. 근데 이제 뭐 일단 어떤 아티스트가 있는데 정말 이 사생활은 마음에 안 드는데 음악 하나는 너무 좋아. 그러니까 이거 많은 사람들이 들어봤으면 좋겠어. 근데 이걸 만든 사람은 딱히 추천하고 싶은 사람은 아니야. 그러면 그냥 이 사람을 마음속에서 지워버려요. 고인을 만들어버리고 RIP 하면서 이제 이 노래는 정말 최고의 노래인데 안타깝게 된다. 정말 그러니까 마음속에 이제 지워버리는 약간 그런 식으로. 실제는 살아 계신데 약간 그런 좀이 가깝긴 해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결론은 나는 분리를 그러니까 하면서도 그러니까 소비는 할 수밖에 없는데 정말 좋은 작품이라면. 아니 근데 이게 저는 그 예술의 종류가 뭐냐에 따라 되게 맞아. 다르다고 맞아. 생각을 하는데 맞아. 그게 뭐 아까 그 밈이 있다고 했잖아요. 아이돌 관련된 밈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돌은 좀 딴 얘기예요. 왜냐면 아이돌은 내가 사람을 좋아하는 걸 수 있어. 맞아요. 그치. 그 사람의 작품, 그 사람이 낸 발표한 음악만을 좋아한 게 아니라 사실 그 사람을 좋아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으로서 엉망이면 같이 그치. 무너지는 게 맞지. 그리고 이제 음악 같은 경우는 내가 아무리 그 사람을 떼어놓고 생각하려고 해도 그 사람의 어려워요. 목소리가 들리고 그럼요. 그치. 뭐 뮤직비디오를 보면 그 사람의 얼굴이 보이고 무대를 보면 얼굴이 보이고 하기 때문에 작가와 작품을 분리시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쵸. 그럴 수 있죠. 근데 뭐 소설 그림. 아니면 뭐 그림 같은 거는 그 사람이 전면에 드러나지 드러나는 게 않잖아요. 아니니까. 어떤 생각 같은 건 들어가 있을 수 있지만 전면에 없기 때문에 비교적 가능한 것 같아요. 진짜. 그 오스카 와일드가 네. 서문에 네. 초반에 그 얘기하거든요. 예술을 보여주고 예술가는 숨기는 것이 예술의 목적이다. 그럼 그런 건 예술이 아닌가? 오스카 와일드의 기준으로라면? 그건 아니잖아. 근데 저는 이게, 그러니까 그 서문이 저는 이제 예술가와 작품을 분리해달라는 어떤 호소에 가까운 서문이었다고 그쵸. 생각을 하는데, 이제 본인의 처한 상황과도 맞물려 있었겠죠? 근데 이제 이게 아까 저는 그 얘기하신 거랑 굉장히 잘 맞아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봐봐요. 아까 정확한 그 표현이 지금 말씀해주신 정확한 표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언제? 아까 조회 갔을 때요? 네. 뭐 독자한테 줘야 된다, 그 기회를? 맞아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술가는 어쨌든 이 작품을 발표한 순간 이 작품은 나한테서 떠나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왜 우리가 뭐 영화 한 편을 보고서도 100명이 봤다면 그건 100개의 영화가 존재하는 거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이고 받아들일 것이냐는 결국에는 그 향유하는 사람들의 몫에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예술가가 뒤로 숨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도 저는 그 맥락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걸 분리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을 분리해서 사랑할 수 있어? 라고 묻는 것과 그치. 이걸 분리해서 평가해도 돼? 라고 묻는 것 사이에도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너무 달라요. 그러면. 맞아. 그러니까 사랑할 수 있어는 사실 분리가 되기 쉽지 않아. 맞아.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근데 분리해서 평가해야 돼? 라고 하면 달라요. 그건 그치. 그렇죠. 네, 그치. 그쵸. 완전 다르긴 한 것 그치. 같아요. 그렇죠. 그치. 그렇네. 조금씩 명확해지지 않아요? 음. 저는 이거 하면서 저도 사실 되게 오래전부터 이 주제에 대한 그 고민을 해왔었고 저도 잘 모르겠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준비하면서 뭐가 이렇게 하나씩 정리가 되는 느낌인 거예요. 뭐 첫 번째 조건, 뭐 이 사람이 일으킨 무리가 이 작품과 일치하지 않을 것. 두 번째 자신만의 어떤 십계명을 약간 맞아. 두 번째 조건, 평가에 있어서는 분리하되 애정에 대해서는 내버려둬라. 그치. 뭐 이런 어떤 기준들이 딱 생기더라고요. 그러네. 어떻게 보면 그 조별과제에서 했던 그 주장들이 평가와 사랑으로 나뉘어 있는 거죠. 그치. 네. 그렇네. 맞아요. 완전 이해가 맞습니다. 갔어요. 맞습니다. 네. 저도 사랑하라고 하면
아, 그건 좀 딴 얘기긴 해요. 그치. 네, 그러니까 이게 이게 애정, 맞아요. 아까 전에 말했던 그 애정이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게. 맞아요. 맞아. 생각이 많아지긴 하죠. 사실. 그러면 네. 제가 몇 가지 공통 질문들을 좀 했었는데, 예. 지금 이거는 그러면, 잠깐만요. 그러면 우리가 그 예술 작품의 가치라고 얘기했을 때, 그럼 가치는 이게 평가에 의해서 이제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 애정을 많이 받는 것도 어떻게 보면 가치가 될 수 있긴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 예술의 가치는 창작자가 의도를 뭘로 넣었든 간에 이거를 이제 취하는 관객들의 평가에 달려 있는 건가? 예술의 가치는 무조건? 이게 또 다른 말인가? 그런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가치를 뭘로 해석하느냐잖아요. 근데 이게 대중한테 사랑받는다는 다수의 선택을 받는다. 다수의 그치, 논리로 그쵸. 내려지는 평가고 그 외에 막 이제 무슨 맨날 뭐 평론가들이 막 4.5점 막 이렇게 그러니까, 준 것들 그치. 영화 밑에 댓글 보면 이동진 평론가가 이건 몇 점 줬지? 약간 이러는 그리고 밑에 막 이딴 거를 뭐 5점을 준다는 등 막 그러니까 이게 예술사적인 가치를 지녔느냐에 대한 평가는 다수의 평가를 좋은 평가를 받는다만 또 다른 또 문제잖아요. 다른 문제. 쉽지 않죠, 사실. 그게 좀 별개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러면 향유자 입장에서의 평가로 지어지는 거긴 하네요, 그게. 그렇죠. 그잖아요. 그 대상이 뭐 평론가인지 뭐 대중이냐 이 차이긴 하지만. 네. 그런데 이제 뭐 꼭 대중이 반드시 뭐 야트막한 해석을 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걸 전문으로 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 작품이 지니는 의미를 훨씬 더 다른 시야에서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내리는 평가를 결코 우리가 이렇게 무시할 수는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갑자기 문득 혹시 홍상수 영화 보셨어요? 아, 제가 좀 네. 힘들어하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저도 사실 그 감독님의 영화를 많이 보진 않았어요. 거의 하나도 못 봤다고 봐야 되는데 없습니다. 아예 본 적 네. 없어요. 네. 네네. 근데 되게 그 외국 감독이나 이런 네. 보면 홍상수 감독의 작품을 굉장히 그 뭐라 해야 될까 되게 영감을 많이 평가가 받았다 좋죠. 네네. 이런 얘기를 많이 평가 해요. 받으시고. 근데 그런 거 보면 확실히 이게 다른 것 같긴 해. 뭔가 그렇죠. 맞아요. 다른 것 같긴 해.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렇지 않은데 이번 편을 앞두고 이게 예시를 자꾸 들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예시를 들면 특정 예술가를 말할 맞아요. 수밖에 맞아요. 없으니까. 그래서 가급적 저도 고인이 된 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런 사람이 잘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없으니까 그냥 뭐 얘기하는 거지 뭐 어떡해. 그니까요. 그렇구나. 그렇죠. 맞아. 근데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되게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사실 도덕적으로 혹은 뭐 법적으로도 심지어는 되게 타락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그냥 밝혀지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맞아요. 모르고 있을 수 있죠. 맞아. 내가 그 예술가의 삶을 깊숙하게 몰라서 그치. 그러니까 그냥 뭐 작품도 좋고 뭐 그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 사실 맞아. 사생활은 막 나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맞아. 그럼요. 네, 숨겨지신 분들도 있어요. 그럼요. 그런 걸 보면 그냥 모르는 게 약이다라는 그러니까 느낌도 차라리, 들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차라리. 세상엔 뭐 어차피 내가 모르는 거 많으니까 굳이 알려고. 근데 저는 네. 막상 제가 분리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으면서도 약간 제가 누가 되게 좋잖아요. 그러면 좀 이렇게 필터가 검증하듯이 씌워져. 한 번 좀 찾아보게는 돼요. 저도 약간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제 이거 괜찮은데 근데 혹시 문제는 없나 이러면서 약간 맞아요. 그런 식으로 체크해보게 되는 느낌? 그냥 뒤늦게 배신감 느끼기 싫어요. 그러니까 이게 초입에 보통 응, 초입에 이 사람 뭔가 좋은데 나 이 사람 책 다 읽어보기 전에 혹시 무리를 일으킨 적이 없는지 한 번만 필터 이런 느낌. 느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뭔가 제가 타르 때도 얘기를 그 조별과제 때 얘기했지만 이게 이 사람이 이 작품으로서 명성을 얻고 지위를 얻어서 그거를 남용한 거는 그거를 봤었을 때 저는 그걸 소비할
때 약간의 주춤거리는 게 있긴 하더라고요. 그치. 그러니까 뭐 불매운동 같이 우리가 원래 보통 하는 그 심리가 그쵸. 이 사람한테 돈 주면 안 된다. 그런 잘 살게 해서 잘 살게 해서는 안 된다. 약간 그런. 하지만 어쨌든 그 지위를 통해서 막 타르처럼 아, 권력을 휘두르는 네, 행위 자체에 네.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그 작품을 통해서 얻는 건데 음. 그거를 막 휘두른다면 이 사람이 이 둘을 내가 이 작품을 공과 사를 구분을 못하는 네. 개념으로 좀. 그러면 그거야말로 이 사람이 본인이 분리를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지금. 그쵸. 그러니까 보통 아까 말씀하셨을 때 작품 내놨으면 끝이 돼야 되는데 끝이 안 난 거잖아요. 지금. 그렇지. 그거는 진짜 어려울 것 같긴 해요. 아, 그래서 갑자기 그 배우 허준호님 아세요? 네. 그분이 했던 인터뷰인 거 보고서 되게, 내가 이분 되게 마인드가 엄청 멋지다라고 생각했던 게, 그러니까 연기라는 것도 굉장히 대중의 평가를 바로 직접적으로 받는 예술의 영역이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뭐 이렇게 뭐 예를 들어 악플이나 이런 것들도 이렇게 많긴 하니까 뭐 그런 거에 관련한 인터뷰였나?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분이 약간 그런 류의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연기를 하는, 예술가로서 나는 이제 연기자로서 내 연기는 이미 이제 연기가 이제 완료가 되면 그걸 판단하는 거는 시청자의 몫이다. 그렇죠. 그렇죠. 그분들이 욕을 하든 칭찬을 하든 그냥 그분들의 몫인 거다. 그거 가지고 내가 이제 막 이렇게 할 필요 없고 나는 그냥 나의 연기를 하면 된다. 약간 이런 류의 얘기를 하셨는데 맞아요. 되게 역시 약간 이 연륜이 느껴진다는 것도 있었고 맞아요. 저렇게 분리를 해서 생각해야 예술가 자신에게도 좀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그렇죠. 좀 들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작품을 바라볼 때 자신이 100% 객관적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면 평가와 그 모든 것들은 그걸 소비하는 사람에게 넘겨주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아까 저 그 타르의 혐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가지고 잠깐 옆길로 새는 얘긴데 사실 저는 그 권력이라고 하는 게 분명히 나쁘게 작용하면 나쁜 거예요. 100% 나쁜 거 맞아요. 동의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필요한 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무조건 있어요. 그건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올가 같은 학생을 발탁하고 그 학생에게 솔로의 기회를 주고 솔로 연주의 기회를 주고 이런 것들은 그런 사람이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꼭 해야만 하는 자신의 역할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냥 이제 연공서열에 의해서 뭐 이렇게 차근차근 올라오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천재성을 가진 사람들을 빠르게 발탁해서 빠르게 무대 위로 올리는 그 판단을 내려주는 게 권력이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그 혐의가 되게 좀 아이러니했거든요. 제 기준에서는. 분명 타르는 딴 마음을 먹고 데려갔을 수도 있어요. 물론 다른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지도 않아요. 맞아요. 네, 뭐 막 그 올가랑 뭐 뭘 하려고 하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그 혐의는 그 사람이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혐의에 가깝잖아요. 사실 그렇게까지 뭐 권력을 갖고 있지도 않고 스캔들이 터질 만큼의 유명인도 아니고 그랬다면 사실 내가 그냥 나랑 같이 일하는 직원 중에 예를 들면 뭐 가장 막내 직원이랑 같이 어디 출장을 같이 간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별로 문제시되지 않았을 일일 텐데 이 사람이 너무 유명한 사람이고 타르가 너무 유명한 사람이고 권력을 실제로 지니기도 있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얼마든지 곡해하고 싶은 시선들도 많을 것이고 끌어내리고 싶은 시선도 많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위치에 간 사람들이 자기의 행동거지를 더 조심하고 해야 하는 필요는 있겠지만 과연 그게 정말 이렇게 의심을 살 만큼의 혐의인가 그것도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저는 그냥 영화를 볼 때 아까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그러니까 명확하게 그래서 이 혐의가 진짜 그러니까 혐의로만 일단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약간 회색지대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저는 정말 이게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너무 유명해서 탈인 거다 지금. 그렇죠. 맞아요. 사람이 맞아요. 그리고 잘하는데 어떡해. 약간 이런 그런 것도 있고. 맞아요. 잘하는데 어떻게 물론 이제 그 사적인 영역은 잘 모르겠어요. 그걸 뭐 판단하는 건 모르겠는데 공적인 영역에서
저는 약간 좀 저 사람이 진짜 음악에서는 이게 몰입이 돼 있구나라고 느꼈던 거는 그렇게 해서 완전 나락의 길을 걷고 막 퇴출당하고 공연 취소되고 이러고 나서 집에 가서 자신의 그 이제 멘토이자 어떤 그걸 저기 하는 스승 뭐 이름이 뭐였지? 그 사람의 영상을 보잖아요. 아, 흑백 비디오 다시 네, 플레이 레너드 보면서. 버스타인 그 지휘자의 그분이 네. 이제 얘기를 하는 강연을 하는 영 보면서 막 그냥 뭐 음과 음은 하나의 뭐 움직임이다 이러면서 뭐 이렇게 하는데 막 눈물을 흘리잖아요. 또 갑자기 이렇게 울컥해서 그러고 나서 어디 동남아로 가가지고 거기서 하죠. 또 연주를 이어간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냥 이 사람한테는 어쨌든 사실 그냥 이 사람의 어떤 그 인생의 주축에는 지위밖에 없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건 맞죠. 맞아요. 그건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밖에 모르는 그 뭐라고 외통수라고 외골 뭐 그런 사람들이 꼭 그 못 보잖아요 주변에 그거를. 맞아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좀 그런 삶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 저 캐릭터로. 그래서 저는 이걸 분리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 작품의 진심이었잖아요. 사실 그 사람은 음악에는 진짜 진심이었단 말이에요. 음악에 어떤 마음이 끼어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의 공로를 음악에 대한 공로만큼은 인정받는 게 맞는 거 아닌가.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생이 그렇게 타락으로 가는 그 과정은 그 사람이 음악을 잘못해서라기보다 그 위치에서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해서 끌어내려지는 것일 뿐이지 그 사람의 작품을 가지고 논할 일은 아니다. 왜냐면 나중에 그 사람이 이제 지휘자가 교체되고 나서 계속 그 사람한테 막 너 악보 보여줘 했었던 그 맞아 엘리엇. 엘리엇이 다시 그 사람 대신해서 지휘를 하는 씬이 맞아요, 나오잖아요. 그 씬에서 아마도 타르의 악보를 쓴 것 같아요. 맞아. 이건 내 악보야. 네. 맞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사람의 악보, 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음악적인 성취에 있어서의 문제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만약에 타르가 말러 5번 교향곡을 했다? 최고였을 것 같아요. 진짜. 방금 되게 평론가였어요. 역작일 근데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그게 듣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남겨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지가 어쨌든. 네.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뭐 인간으로서의 평가는 정말 안 좋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만들어온 이 음악적 성취 자체는 누구도 경쟁할 수 없는 어떤 우월한 수준이라면 그게 인류의 자산으로서 그치. 남아줘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갑자기 타르 얘기에 되게 집중이 돼요. 왜냐면 제 눈앞에 계속 저 타르가 있거든요. 지금 이 화면으로 보이지 않지만 계속 저분을 제가 이렇게 보게 돼서 그냥 타르 얘기를 하게 되는데. 왜냐면 저도 오늘 이거 시작하면서 고민했어요. 왜냐면 타르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영화고 그래서 이게 내 책을 얘기 안 하고 타르 얘기를 할 타르 거야. 얘기를 할 것 저는 같은 그것도 거야. 너무 궁금했어요. 왜 이 작품을 좋아하는 건지, 타르를 왜 좋아하셨던 건지도 궁금했어요. 아, 타르를 왜 좋아하느냐? 그러니까 이거랑 이 주제와 네. 관련 없이 해도 네네. 맞아요. 이 주제와 관련 없이 그냥 좋았던 영화였는데, 그러니까 애초에 제가 케이트 블란쳇을 너무 좋아하기도 하고, 그런데 어떤 그 사람의 정점을 자꾸 보는 느낌이에요. 와, 이 사람 이렇게까지 연기할 수 있구나. 그런 정점을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저는 오히려 그 혐의가 직접적이지 않은 게 이 영화의 되게 매력 같거든요. 그 사람 자체적으로 되게 혼란스럽고 이 사람 자체가 그렇게 막 안정적인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되게 들끓잖아요. 이 안에서. 그 불안정한 사람의 심리를 쫓아가는 그 영화가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제가 이렇게 억제하려고 하는 감정을 저 사람은 좀 분출 내지는 숨기지 못해서 티가 나는 유형의 사람인 거예요. 사실 누구나 자기 안에는 자기 안의 욕망과 욕심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얼마나 잘 숨기고 사느냐가 이제 개인차가 있을 텐데 나는 그걸 상대적으로 되게 많이 좀 억누르려고 하는 성향의 사람이라서 이거에 대한 답답함과 갈증이 있는데 타르의 삶은 그게 어떤 형태로든 이게 자꾸 표면 위로 올라오는 사람이라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감정적인 뭐라고 할까요? 이걸 위로라고 하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좀 시원한 느낌도 좀 있고 그 사람 할 말 다 하고 막 이러니까 그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쵸. 그런 작품을 만나면 당연히 좋아할 수밖에 없죠. 나 저렇게 살고 싶다. 약간 이런 느낌. 예, 이렇게 좀 시원한 생긴다. 느낌이 있어요. 일단 연기를 너무 잘해서 저는. 그리고 일단 난 집이 2개인 게 부러워. 근데 둘 다 좋아. 집이 둘 다 너무 좋아. 둘 다 좋아. 네. 아니 거기 작업방 같은 데도 되게 좋고. 너무 좋아요. 피아노 다 들어가면 되게 넓잖아. 다 좋아 보이고. 응. 근데 작업실 말고 그 본집. 본집은 너무 좋던데? 본집 좋아요? 난 그 집인 거 너무 싫은데. 근데 약간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 좋아서. 라이크 말고 네, 그러니까 그냥 너무 굿이다. 네, 너무 이게 약간 기생충에 나오는 집 같은 그런 그러니까, 느낌. 맞아. 알죠? 그 대리석. 약간 그런 집의 느낌이 아니라 뭔가 맞아. 건축물에 그치, 들어가서 사는 그치, 듯한 그치. 느낌이. 맞아. 그치. 소재가 따뜻하질 못해. 그럼 추워 보여요. 응. 볼 때마다 추워 보여서. 딴 얘기를 잘 네. 네. 어쨌든 아니 제가 네. 그냥 요거는 그럼 하나 네. 이게 도리안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막상 얘기를 많이 안 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 주제에 너무 깊게 빠져 있어요. 그러네요. 제가 여기 한번 이렇게 보면 바질 홀와드 이제 이 도리안 그레이 초상을 그린 이 그쵸. 남자가 그러니까 초반에 이거를 완성하고 나서 전시를 안 하겠다고 못 하겠다고 하잖아요. 헬리는 옆에서 해라 이러고 하는데 근데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이 초상이 나의 그러니까 뭐 붓 한 번에 색깔 하나에 내 온 마음을 다 담아서 했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누군가에게 약간 아무도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이걸 보여주는 게 너무 내 자신을 다 보여주는 것 같아서 나는 싫다라고 맞아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만약에 내가 예술가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 마음이 이해가 되세요 혹시? 내가 너무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 같아서 어떤 작품을 만들었어. 뭐 음악이든 글이든 그림이든 내가 뭔가를 했어. 네. 근데 그거를 자랑하고 싶지 않고 오히려 숨기고 싶은 거야. 그런 마음에 대해서. 전 100% 있어요. 저 100% 있어요. 네. 전 100% 넘게 있어요. 전 무조건. 150? 150. 좋아요. 어디까지 갈 수 있는데? 전 200이요. 경매. 이게 더 없으시고. 200이요.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그런 거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글쓰기로 예를 들자면 이게 뭐 자소서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면 남이 나를 이렇게 봐줬으면 하는 모습으로 얼마든지 나를 소개할 수 있잖아요. 그럼요. 근데 일기는 아. 정말 치졸하고 잠깐만. 그치. 진짜 어디 내놓기 부끄러운 내가 쓰여있는 글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뭐 글이든 음악이든 뭐든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 나를 포장하는 수준은 내가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진짜 내 온 마음을 다 집어넣은 일기 같은 것이라면 그거는 무덤까지 가져가요. 그런 거 아니겠어? 어떻게 보면 내 그러니까요. 밑바닥일 수도 있는데. 그게. 그러니까요. 네, 숨겨야죠. 맞아요. 사실 이렇게 저희 이렇게 나눠서 서로 상반된 주장을 얘기하는 것도 저는 이건 저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그럼요. 네, 맞아요. 저는 사실 이걸 나를 보여주는 그 행위다? 원래는 저는 그치. 숨겨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걸 진짜. 내색을 하더라도 강하게 이렇게 하지 얘기하고 않는.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인데 이걸 어쨌든 어필을 하고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제 밑바닥을 보여주는 거죠. 네. 잘하고 있어. 아니, 멋있는데 왜. 더 보여줘. 비방 하나 벗고 시작할까? 그렇구나. 그렇지 않아요? 어떠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약간 일기까지 생각을 못했고 제가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그 소설을 쓰는 과제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근데 이거는 교수님 말고는 진짜 아무한테도 못 보여주겠다. 근데 거기에 사실은 뭐 내 이름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학교를 배경으로 제가 어떤 가상의 이야기를 엎어서 소설을 쓴 건데 막 쓰면서 막 혼자서 막 울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뭔가 모르겠어요. 그 감정선에 이입이 됐나 봐, 내가. 엄청 잘 썼을 것 같은데요. 아니 근데 이제 그거를 막상 이제 뭐 이건 과제니까 당연히 교수님한테는 내가 제출은 해야 되는데 이거를 누구한테 못 보여주겠는 거예요. 갖고 계세요? 예.
있죠, 어딘가에. 어딘가에 있는데. 아니야, 근데 그게 되게, 그냥, 별 소설이 아닌데, 약간, 그런 게, 그때 약간 한창 저를 항상 자극하는 소재는 약간 엄마거든요. 근데 그런 코드들을 막, 넣었구나. 그렇죠. 그런 그렇죠. 것들이 이제 넣어 있으면 약간 이걸 누군가 보여준다, 가족 컨텐츠에 못 보여주겠는 거. 약간, 아니 그래서 나는 에세이나 그런 거 쓰시는 분들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맞아, 진짜로. 자기를 그렇게까지 표출할 수 있다는 것도 너무 놀랍고. 그러니까. 그리고 작가님들이 이게 첫 번째 쓰신 소설 이런 거 읽어보면 자기가 굉장히 많이 묻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대단한 것 같아요. 그 결정을 내린다는 게. 진짜 대단한 것 같아. 근데 바로 그 솔직함 때문에 대중이 또 호응해 주는 거 그러니까. 아닐까요? 그러니까. 좋아하시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느낀대잖아요, 작가분들은. 이게 어느 정도 책을 몇 권 내면 이제 내 안에 모든 게 다 털린 것 같은데 이제 더 이상 쓸 게 없을 것 같은데 써야만 하고 어디선가 뭔가 새 걸 만들어야 되고 나는 내 걸 이미 다 넣었는데 뭘 더 넣어야 되나 이런 그 김추엽 작가님 에세이에서 그걸 봤었나? 그랬는데 그랬던 게 있었어요. 이게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영화는 이 책은 크게 보면은 3명의 인물이죠. 이제 도리안이랑 그 바질이랑 헨리까지 이렇게 3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가장 뭐 나랑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좀 마음이 간다, 공감이 잘 된다, 뭐 이런 유형의 캐릭터를 뽑으라면 누구예요? 아니면 제일 좋다, 제일 싫다, 뭐가 됐든. 이거 어려운데요? 있으셨어요? 일단 각자가 생각을 하실 시간을 벌게끔 제가 살짝 그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일단 바질은 이 도리언의 초상화를 그린 화가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도리언은 뭐 이 사람 잘생긴 거 몰랐겠어요, 자기가? 사실 알지 않았을까요? 뭐 어렸을 때부터 이 정도로 잘생겼으면 어렸을 때부터 막 아유 이쁘다 어쨌다 뭐 했을 거고 자기도 매일 아침 거울 볼 텐데 뭐 잘생긴 거 알겠죠. 근데 되게 소년 같은, 때묻지 않은 소년 같은 느낌으로 처음에 도리언이 소개가 되잖아요. 맞아. 실제로 그랬던 것 같고. 그런데 도리언이 이 바질이 그려준 자기의 초상화를 보면서 거기에 헨리가 야, 너 이런 어마어마한 아름다움을 네가 가졌어. 너는 뭐 세상을 한때 뭐 평정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해주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아름다웠었다고? 이런 어떤 그 깨달음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잖아요. 그 계기를 아마도 바질은 그림으로써 만들어준 것 같고 헨리는 그걸 이제 말로 정신세계를 바꿔놓는 방법으로서 이제 깨우쳐 준 것일 텐데 그렇게 보면 이 둘 다 결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단 말이에요. 두 사람 다. 그런데 바질은 그게 진심이었어.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사랑했던 사람의 모습을 담고 싶었던 거야. 내가 사랑한 그 존재를 그림으로 표현하고 싶었던 마음이라면 헨리는 이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삶,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쾌락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이니까 좀 방탕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삶에 가까운 사람이니까 그 삶을로 이제 끌어들이는 유형의 사람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둘이 이렇게 뒤로 가면 갈수록 타락해가는 도리언을 보면서도 되게 다른 얘기를 해줘요. 뭐 바질은 너 정신 차려라. 너에 대한 풍문이 좋지 않다. 내가 사랑했던 넌 대체 어디 갔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헨리는 그런 거 다 집어치우고 11시까지 나와. 나랑 공연 보러 가자. 뭐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그런 인물들일 때 솔직히 매력적인 건 헨리죠. 매력적인 건 헨리예요. 그리고 저는 사실 헨리가 되게 이 안에서 여성에 대한 그 가치관이 정말 엉망이잖아요. 진짜 쓰레기 같은 데잖아요. 그래서 그 구간을 빼놓는다면 사실 저는 헨리 자체는 되게 매력적인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마음에 든다는 헨리가 맞아요. 그런데 내 인생에 필요한 사람이다 하면 바질인 것 같긴 해요. 재미와 그건 다른 얘기니까. 어때요?
바질과 헨리. 근데 저는 음. 그러니까 누구가 더 좋다라기보다는 그냥 이 도리안이라는 그 캐릭터가 가진 그 성격이나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읽으면서. 처음에 막 아무것도 모르는 척 막 지내던 애가 막 때 묻고 뭐 묻고 막 하면서 막 혼자서 막 고뇌하고 하는 게 너무 아 얘가 진짜 하얀 스케치북 같은 애였구나. 묻히면 묻히는 대로 그냥 다 묻혀지는구나. 라는 의미에서 얘가 가장 흥미롭지 않았나. 도리안이. 사실 얘가 뭐 이렇게 얼굴도 되고 권력도 있고 뭐 지위도 있고 뭐 나이도 어리고 잘생기고 이러는데 때가 묻지 않았다는 게 저는 오히려 더 신기하거든요. 그럴 수 있었다는 게. 그럴 수도 있죠. 실제로 처음에 초상화를 그렸던 그 시절엔 어리기도 했던 것 같기도 하고. 17살. 응, 17살이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주변 사람이 중요한 것 같아. 그쵸. 헨리 같은 사람 만나면 순식간에 맞아. 그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막 혼자서 아 나 이젠 진짜 제대로 살 거야 하다가도 진짜 정말 작은 찰나의 순간에 갑자기 또 아니야. 헨리 말 듣고 가. 이렇게 변해버리잖아요. 그런 거 보면 아 재밌는 친구다 이게 또. 그러니까 자기가 정의하는 자기의 모습이 정말 없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이 그려주거나 남이 말해주는 내가 존재하지 뭐, 내 중심이 서 있지 않은 사람들은 쉽게 그렇게 휘둘릴 수 있잖아요. 근데 헨리가 나는 왜 이렇게 얼마나 말을 잘하길래 도리언이 그렇게 약간 빠져드는가 첫 만남부터 엄청난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고 그러니까 사실 뭐 여기서 오히려 저는 좀 헨리가 또 그리고 좀 어떻게 보면 너무 냉소적인 느낌도 들긴 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맞아요. 뭔가 도리언을 애정하는 건지 아닌지 그러니까 진짜 잘 모르겠고 오히려 도리언은 굉장히 불안정한 존재인데 이제 그걸 간파하고 약간 그 사회 실험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계속 말을 툭툭 던지고 얘가 이렇게 던졌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막 얘 좀 너무 나가네. 그럼 야 그거 좀 아닌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도 야 근데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막 이러면서 약간 되게 그런 느낌이어서 좀 진정성이 없는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보면 자신이 갖지 못한 것에 대한 갈망을 그러니까 뭔가 그거를 약간 도리언을 통해서 해소하는 건가라는 그런 마음도 들었었고 헨리가? 네, 헨리가 왜냐면 젊음에 대한 거를 계속 초반부터 막 되게 극찬하고 부러워하니까 사실 이 사람은 되게 어느 면에서는 되게 꼿꼿한 사람일 것 같은데 바질이 도리언을 아끼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바질 그런데 그건 확실한데 헨리가 도리언을 아끼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은 있었고 아끼는 것 같지는 않아요. 툭툭 던지잖아요. 되게. 그런데 도리언이 엄청 그거를 은근히 의지를 하고 되게 뭔가 저기 하는 거는 헨리의 약간 영향력이 되게 크잖아요. 도리언한테. 그래서 저는 헨리는 이 도리언의 외적인 걸 좋아했던 것 같고요. 바질은 오히려 외적인 것보다도 어떤 그 소년의 때묻지 않은 순수함 같은 것들을 더 좋아했다고 저는 좀 보여지는데 그래서 이게 초상화가 다 얘기해도 되는 거잖아요. 이 초상화가 이제 이 도리언이 악행을 저지를 때마다 점점 더 그 초상화는 얼그러지는 그런 모습들로 이제 변해가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만약에 바질이 자기가 온 마음을 다해서 그린 게 이 도리언의 외적인 모습이었다면 저는 오히려 초상화가 변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근데 바질이 이 그림 안에 집어넣은 그 온 마음이라는 게 도리언이 갖고 있던 그 소년의 순수함과 깨끗함 이런 것들이어서 그러면 그림이 지금 그런 깨끗함으로써 존재하고 있는 건데 그게 망가지니까 그림이 같이 망가지는 구조로 가는 게 더 맞는 해석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질은 애초에
도리언의 외적인 아름다움을 사랑했다기보다는 그 내면을 사랑한 것 같다라고 좀 읽히긴 했어요. 마지막에 그거를 보잖아요, 바질이. 도리언이 보여주잖아요. 그 그쵸. 얼그러진 그 초상화를 모습을. 근데 바질은 자기가 그렸던 그림인 걸 알아채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못 알아챌 그림인데, 변한 그림인데, 그 안에 자기가 담았던 게, 그 있으니까. 코어는 남아있는 거를 이제 보니까. 맞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게 도리언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뭔가 악행을 저지르고 문란하게 지내면서 이렇게 변한 어쩌면 실제 도리언의 모습이었을 외관이었을 그 모습을 보면서도 그 안에 뭔가가 남아있는 느낌을 바질은 느끼고 이게 내가 그렸던 그림이구나라는 걸 알고 어쨌든 죽음을 당하는데 너무 슬프다 생각해보니까 너무 슬픈 것 같아. 바질 너무 슬픈 삶을 산 것 같아 갑자기. 불운한 삶이에요, 갑자기. 갑자기 너무 슬픈 것 같아. 불운하지. 심지어 나 같으면 진짜 헨리 죽이고 싶었을 것 같아 진짜. 마지막에 결국 어떻게 뭐 묻어졌는지 뭔지도 모르고 그 그냥 도리언 너무 맞아. 잔인한 것 같아요 근데. 맞아. 또라이 같아 진짜 도리언. 진짜 또라이죠. 진짜 또라이죠. 아 도리언 진짜 마음에 안 들어 나. 도리언 좀 마음에 안 들어. 그래놓고 또 엄한 일 불러가지고 이거 해치워. 맞아. 너 안 그럼 너 그 걔는 무슨 죄야? 걔 나중에 죽잖아요. 아 그래서 나는 궁금한 게 그 여기에 뭐가 써져 있을까? 그 협박하는, 그러니까 나 대신에 이 시신을 처리해주기를 부탁하면서 그걸 약간 뭔가 협박조에 가까운 이거 어떤 편지 읽어보라고. 같은 걸 보낼 주면서 이거 봐. 너 해결 안 해주면 이거 보낼 거야. 대체 거기 뭐 있었을까? 그러니까. 저는 그게 나올 줄 알았어요. 나도. 안 나와, 안 근데 나와. 안 나와. 죽을 때까지 안 나오더라고요. 초판에 또 있나? 그러면 혹시 뭐 일기 이런 데 쓰죠? 혼자서 습작에는 다 뭐가 써있었던 있나? 거야.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궁금해. 앵간히 해야지 이 정도로 묻어줄 정도면 나름 큰 거였을 그렇지. 거란 말이죠. 사회적으로 진짜 매장을 당할 만한 일이거나 뭐 그런 거겠죠. 그걸 도리안이 알고 있었던 것도 좀 신기해요. 한때 친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뭐 그치. 아는 게 있었겠지. 그러니까 뭐 일단 나빴어 도리언. 그러니까 아까 물들었어. 그 도리언의 모습일 수도 있는, 어떻게 보면 도리언의 실제 모습이 되었어야 하는 그 모습이 지금 초상화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여기에 그런 말이 있어요. 바질이 도리언을 찾아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죄악이란 저지르는 사람의 얼굴에 흔적을 남기는 법이야. 숨길 수가 없어. 사람들은 몰래 나쁜 짓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건 불가능해. 못된 인간이 악덕을 저지르면 입가에 주름에 뭐 축 처진 눈꺼풀에 심지어 손모양에도 선현이 나타난다.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게 꼭 나쁜 일에만 해당되지 않는 것 같은 게, 왜 우리 언젠가의 화에 이 얘기를 했어요. 나이를 한 40쯤 먹으면 그때의 얼굴은 내가 책임져야 되는 얼굴이다. 맞아. 얘기했었어. 그러니까 뭐 태어날 때는 부모님이 만들어주신 외형을 갖고 태어나지만 어느 정도 일정 시간 이상을 살면 그때 만들어진 얼굴은 내가 책임져야 되는, 내가 살아온 그래서 그게 과정을 보이는 보여주는 거다. 그치. 그 말과도 되게 맞아. 비슷하게 읽혀가지고 또 한 번 뜨끔하면서 그러니까. 지금의 나는 어떤 모습일까. 아니 근데 뭐 얼마나 악행을 저질렀길래 얼굴이 그렇게 변해? 저 그 초상화도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그 망가진 초상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SF지 않아요? SF 죠. 완전 저는 그래서 마지막에 이게 나름 고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도리언의 뭔가 꿈이었다. 꿈이가 아니라 파리 연인. 조용히. 연식이. 아니 왜 나는 근데 난 연식이. 공감했는데 나는 공감해버렸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되면 이게 다른 사람, 저는 그래서 마지막에 바질이 보여달라고 하잖아요. 보여달라고 했었을 때 바질이 그러니까 뭔가 미묘하게 달라졌지만 완전 달라진 그 정도는 아닌데.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의 죄책감으로 그렇게 보이는 건가 보다. 저는 그렇게 했는데 진짜더라고요. 그러니까 바질이 봤는데 놀랄 정도면 진짜 변한 게 맞지. 찐이더라고요. 그리고 막 SF에서 막 사례로 가고 막 그러니까. 스릴러가 되지 갑자기. 그리고 그게 시체가 그렇게 금방 한 5시간 만에 없어질 수가 있나? 불로 태워서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한 SF 같아, 되게. 뭔가 너무 신기해. 그리고 엔간한 불로는 다 안 태워지지 다 안 않아요? 태워지지. 5시간에? 그쵸.
하여튼 그러니까 아니 근데 엄청 센세이션한 소설이었을 것 같아요 그 당시. 진짜. 그러니까 완전. 지금 봐도 이게 네. 사실 내가 받아들이는 게 완전, 근데 완전. 이 당시엔 그러면 정말 출중한 예술가긴 했다 이 오스카 와일드가 정말. 완전. 네. 아니 그리고 아까 전에 이 미음사의 쫀살문고 이 책의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순서를 어떻게 읽었냐면 그냥 본문을 읽고 이 마지막 평론과 서문들을 뒤에 다 읽고 마지막에 이 앞에를 읽었어요. 이게 근데 이제 보니까 이게 이거를 그린 그 네네. 정중원 화가님, 초상 화가님이 쓰신 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이제 누구를 모티브로 해서 그렸냐라고 했을 때 도리어 실제로 이 극 중에 도리언 그레이도 뭐 예를 들어 이 오스카 와일드의 친한 사람 중에 존 그레이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사람을 조금 대입해서 쓴 게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래서 그분이 되게 잘생겼고 출중했나 봐요, 외모가. 근데 이 화가님은 이 책을 읽고 어쨌든 오스카 와일드의 팬으로서 생각을 했을 때 도리언 그레이라는 인물은 그때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던 이 오스카 와일드의 연인이었던 사람의 얼굴이지 않았을까라는 그냥 그 생각으로 해서 그 사람을 모티브로 해서 이 얼굴을 그리셨대요. 그래서 이 앞에 보면 그 연인의 사진이 있어요. 아 그래요? 이게 오스카 와일드고 네, 그다음에 연인의 사진은 8페이지에 있습니다. 이분. 진짜 닮았다. 진짜 닮았다. 이렇게 닮았지. 네. 아. 그래서 이 사람의 하고 그 다음에 이 초상 화가님도 바질처럼 자신이 아름답다고 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이 초상 안에 담았대요. 조금씩. 근데 그게 누군지는 얘기할 수 없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선문 이렇게 써주셨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보니까 더 재밌더라고요. 이 순서가. 흥미로운데요? 네. 그래서 또 그런 재밌는데요, 재밌는데요? 그 미음사 TV에서 세계문학 그거 아닌가? 세계문학에서도 다룬 적이 있을 거고 이 책은 그 요새 독서 토론하듯이 하시는 프로가 있던데 네네네. 거기에서 도리언 그레이 이걸 다룬 적이 있어요. 아. 그리고 이 초상화가님이 나오셨어요. 패널로. 정말? 네네. 봐야겠네. 그래서 나중에 한번 보시면 제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건 언제 한번 좀 집중해서 볼 수 있을 때 다시 봐야겠다 하고 저장해 놨었던 콘텐츠여가지고 추천드립니다. 한번 봐봐야겠어요. 이걸로도 한번 보긴 봐야겠네요. 이걸. 요 책으로도. 네. 가져가세요. 이거 좋은 제가 이거 또 경주에서 구매하셨대요. 사왔거든요. 언제 또 가가지고. 경주에 어서 책방. 네. 아니 그래서 지금 이 보면 네. 여기에 이 책을 이제 옮기신 분. 네. 옴기니 임스레님의 이제 글을 보면 여기 안에 그 얘기가 있었어요. 그 오스카 와일드가 바질 홀워드는 내가 바라보는 나의 모습이고 헨리 경은 세상이 바라보는 나의 모습이고 도리어는 내가 되고 싶은 존재입니다. 점점점점점 어쩌면 다른 시대에 라는 게 어떻게 보면 얼마나 그러니까 이 시대에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죠. 뭔가 억눌려 있고 좀 그런 것들을 근데 이제 이게 어쩌면 다른 시대라는 부분을 좀 저기를 해서 주목해서 이 작가가 아니 욤기니 분이 이제 이 어쩌면 다른 시대라는 이 세 마디를 꼭 기억하면서 이 책을 읽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게 네네.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오늘 얘기했던 이제 시대가 이제 바뀌면서 또 어쨌든 그 이제 예술가와 작가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뭔가 좀 분리를 해서 네네. 시대를 또 시대가 달라지면 또 이게 이 작품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듯이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런 가능성을 항상 열어두고 뭔가 이제 같이 봐달라라는 어떤 그런 의미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해주신 그 옴기니 분의 글 중에서 방금 읽어주신 문장이랑 같은 페이지 안에 있는데요. 여기 그런 얘기도 나와요. 오늘날 그의 사랑이 법적으로 인정받고 보호받을 수 있나? 또 그의 사랑과 성 정체성은 처벌의 대상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나? 아니면 그의 사랑은 여전히 감히 명명할 수 없는 사랑일까? 지금 우리 시대의 현주소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과거에 답답했다는 거 너무나
알겠고 그 시절엔 심지어 이게 위법이었기 때문에 그치. 지금이 나아진 세상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과연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졌나라고 지금의 현주소를 물었을 때 여전히 한계가 있다고 보는 거고 저는 그런 부분들의 어떤 민감함이라고 할까요? 그런 안테나를 좀 잘 세우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되는데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우리가 되게 그냥 유머로 소비하면서 지나치는 것들 중에 조심해야 될 것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많죠. 저는 가끔씩 저는 홍석천 님이 나오는 어떤 컨텐츠들을 잘 못 보는 편인데 왜 못 보냐면 그러니까 뭐 무슨 길거리 인터뷰를 하든 뭐 이런 거 하면은 이렇게 남자분 지나가면 무조건 좋아할 거라는 어떤 전제를 깔고 이렇게 질문을 해요. 같이 나오는 패널들이. 그분에게도 취향이라는 게 그치. 있을 거고 뭐 그치. 남자라고 다 좋아하는 거 아닐 거잖아요. 근데 뭔가 그게 어떤 유머로서 소비되는 그런 그치. 상황들을 되게 많이 보는데 그런 질문을 받을 때 그렇다고 그 홍석천 님이 막 자기가 불쾌하게 반응을 한다거나 이러면 또 분위기가 안 좋아질 그쵸. 테니까 그분은 나름대로 그걸 받아주시는 것 같기는 한데 그걸 지켜보고 있는 사람은 되게 불편한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가 기민하게 모든 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되게 실수하거나 이런 것들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더 예민하게 보게 되긴 하더라고요. 맞아. 조심해야지. 자, 또 얼추다. 뭐 마지막으로 뭐 네. 네. 인상 깊었거나 꼭 말하고 싶으셨던 부분이 있으실까요? 그래도 우리 꽤나 많은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걸 준비했을 때보다 이걸 얘기했었을 때 더 제 생각이 정리되는 느낌이긴 해요. 아직 저도 분리하지 못한다는 입장이긴 한데 네네. 그게 저는 애정 그 애정 쪽으로. 네네. 모르겠어. 평가는 제 out of 감정이고 그냥 애정으로는 나 아직 분리하지 못한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 마지막 질문으로 네. 그 이유에서 사실 작품이 좋았는데 아 이렇게 물어보지 말까? 왜요? 왠지 알 것 같아서. 아니. 아니에요. 해봐요. 궁금한데. 그런 거예요. 그냥 보고 뭐 할 수는 있어요. 뭐 완전 불매하고 막 이런다는 게 아니라 보고 뭐 그렇네 이런 작품도 있다 좋네 하지만 내 최애 작품 절대 될 수 없다. 그런 거죠. 기준에서 네. 그런 기준에서 저걸 내가 아, 나 저거 내 인생작이야. 응. 가 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어. 그래서 아직 그런 작품이 못 만나서 그런 걸 수도 그럴 수 있는데 있지. 정말 최애 제 취향을 만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근데 그렇죠, 수 있지. 그렇죠. 그걸 뒤집는 어떤 네, 그쵸, 작품을 그쵸. 만나기를 그러니까 기다려봐야겠네요. 어떻게 저는 얘기할 것 같아요. 나 이 작품 진짜 좋아하는데 이거 만든 사람은 쓰레기야. 고인이잖아. 고인이니까. 그치. 쓰레기로 하면 고인이셔. 저도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하죠. 근데 이거 좋은 것 같아. 마음속에 이게 좋은 것 같아. 묻었어. 저도 덜 스트레스 받고 맞아. 그러니까 저도 이걸 소비하면서도 덜 스트레스 받으면서 맞아. 난 이거 고인인데 뭐 맞아. 아니 그리고 아까 전에 평가를 못 하겠다고 했지만 평가 역시도 자유로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아니 뭐 내가 그래가지고 내 한마디에 내 평가가 뭐 그렇게 큰 그건 아니니까 내가 좋다 안 좋다 할 수 이거는 뭐 있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취향이니까 그치. 근데 약간 물론 너무 좋은 거는 그러니까 작품으로서 너무 좋은 거는 저도 포기를 못 할 것 같아요. 아까울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러면서 생각하겠지. 이걸 그냥 다른 사람이 만들지 왜 이 사람이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따지면 그치. 이제 아까우니까 그냥 그치. 그래서 최대한 좀 내가 이 작품이 아까우면 내가 알아서 이렇게 이제 분리를 해서 생각을 하거나 이럴 것 같긴 한데 좋은 것 같아요 이거. 네. 근데 뭐 예술 작품 안에 작가가 예술가의 모습이 뭐 안 들어간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거 불가능하죠. 네, 불가능한 그거고. 너무 그냥 어려워요. 이제 내가 향유하는 나라는 사람 입장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그리고 그거를 또 이제 뭐 내 주변 사람이 나와 다르다고 해서 뭐 그게 맞아. 틀렸다 옳았다 이렇게 얘기할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상태로 그냥 같이 좀 같이 펼쳐놓고 이야기를 하는 조금 더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는 세상이 되는 게 좋지 않을까.
갑자기. 마무리 멘트였다. 아, 네. 맞아. 마무리 그런 멘트. 느낌이었어. 엔딩. 아, 그래도 좋아요, 좋아요. 또, 뭐. 아니 우리 이제 연말이 다가오니까 이제 네. 올해 좋았던 콘텐츠 아. 뭐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얘기 나누자고 했잖아요. 네네네네. 그걸 가져올 때는 작가와 분리시켜서 가져오면 되는 건가요? 고인으로. 아니, 고인이면 아니, 상관없는 그러니까 거죠? 그 작품만 보는 거지. 그러니까. 고인으로. 오케이. 근데 이제 작가도 너무 같이 소개하고 싶다 이러면 그러면 되는 거고. 함께 소개하면서. 오케이. 자 그럼 우리 이제 마지막 화만 남겨놨잖아요. 네, 그렇죠. 마지막 화의 주제는 미리 말씀드리면 우리는 왜 대화를 하는가? 우리는 왜 대화를 하는가? 아, 저는 진짜 어려워요, 이것도. 너무 근데 우리는 왜 대화를 하는가도 어떤 작품을 놓고 얘기하는 건가요? 그건 생각 안 그냥 해봤는데 나오기 뭐 끝나고 결정하는 그렇죠 그러시라. 네, 오늘 아주 또 오랜만에 아주 네.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아, 그럼. 네네. 네. 즐거웠습니다. 네, 끝낼까요? 네, 좋습니다. 하나, 둘, 셋.